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지갑에서 바로 파이가 구매 가능합니다. 파이 지갑에서 이 구매 방법에 대해서 본 영상 하나로 종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 지갑 다이렉트 구매 장단점까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거 정기 영상이기 때문에 앞에는 조금 이렇게 주저리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로 한 중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에 대한 뉴스들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코인 시장 관련 뉴스 좀 보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11만 9,916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705달러, 리플, BNB, 솔라나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계속해서 코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의 기류를 타고 있고, 이제 알트 불장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어쩌면 이더리움이 더 많은 소식들이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코인 그 뉴스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크 인베스트 이더리움 매입 비트마인 477만 주 매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전에 파이코인 랭킹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코인이 새벽에 이제 37위까지 갔다가 32위까지 올랐는데 31위 그새 또 한 계단 올랐죠. 현재 0.4847달러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 보면 비트마인이 477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하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더리움 매입 전략을 발표한 비트마인 주식 477만 주를 매수했다. 이더리움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매수를 했고, 비트마인은 투자금을 이더리움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이더리움 매수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매수를 한 이 주가, 이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어쩌면 투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매입에. 블룸버그 애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현물 환매 승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라는 내용들. 5월 중순 이후에 100억 달러 이상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신규 발행량의 32배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같은 기간 발행된 이더리움 32배에 달한다. ETF 상장사들은 내년에 최대 530만 이더리움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발행량 80만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전략적 비축 자산이 물론 비트코인도 좋지만 이더리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한편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조정 불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2주 연속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죠. 더 많이 뭐 꼭 덜 올라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이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고래와 기업 매수세를 언급하며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을 예상했다 하는데, 리에이스님은 어떻게 보나요?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래하고 기업이 매수를 했는데, 굳이 고래하고 기업들 매수한 걸 가지고 이득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손해를 보게 해서 얘네들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얘네들 돈 많기 때문에 물 타면 된다 하겠지만, 금액적인 부분 보면은 정말 많이 금액을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 손실도 그렇게 되면 장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건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수를 한다는 거고, 이에 따라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샤프링크 지난주 8만 이더리움 매수, 주간 최대 매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유량이 36만 이더리움을 넘어섰다라는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보면은 이렇게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거의 지금 뭐 8만 개 가까이 매수했다라는 이런 부분. 계속해서 뭔가 이 매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나 샤프링크 게이밍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더 파운데이션, 이더 재단보다도 지금 두 군데나 기업이 더 많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더 그 이더리움을 보유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그냥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 갱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1,400달러 돌파, 1,400억 달러 돌파라고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의 파워인데 그 이더리움의 파워에 힘이 입어서 우리 파이 코인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죠. 현재 0.4853달러입니다. 물론 0.5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0.48달러로 다시 떨어진 모습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게 또 가능성적인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전날과 비교했을 때 계정 통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이게 전날 건데 전날 비교했을 때 5148인데 그쵸? 1905 이렇게 48인데 215 이렇게 148인데 201 해가지고 소폭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게 딱히 이제 고래 비교는 이번엔 안 할게요. 왜냐면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좀 보여지니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쵸? 거의 변화가 없죠. 이런 건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잠금 해제 차트에서 락업 해제되어 있는데 이것도 굳이 의미는 없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락업 해제 이제 물량이 거의 소화가 됐죠. 그죠? 거의 소화가 돼서 지금 쭉 보면은 앞으로의 월 1단위 전망이 쭉 나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파이 언락 통계 관련해서도 보면은 지금 물량 소화가 거의 됐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7월달 거도 이제 거의 끝났고 8월달과 9월달이 지금 7월달 남은 8일보다 더 많은데 그만큼 지금 7월달에 엄청난 물량이 락업이 해제됐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8, 9월달은 그거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주길 바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동 통계에 관련해서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역시도 계속해서 수량들이 있긴 한데 지금 7월 18일 이후에 그 마이그레이션이 좀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추후에 업데이트된 이렇게 업데이팅 되는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7월 23일에 됐다는 거 봤을 때는 18일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없다라는 소식도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박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죠. 한편 파이네트워크 소식 보면은 뭐 팔로우 숫자 말고는 크게 변한 거 없고 도지코인 역시도 그렇게 크게 변한 거 없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도 없고요. 다음 령 보면은 파이 월렛의 새로운 기능인 스테이킹 플러스 파이 구매 포털이 출시가 되었다. KYB 암호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파이를 구매하세요 라고 돼 있죠.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루킹 for 해가지고 나와 있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시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을 찾았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파이 관련한 그런 D앱들 약간의 게임파이 같은 느낌의 이런 게임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한편 여러분들 이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이 있죠. 이 지갑에 버이 기능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애플페이 그리고 구글페이도 가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앞으로는 파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제 거래의 첫 걸음이 되는 순간 설렘과 풍요의 기운이 다가오는 이 순간 아직은 사용 방법을 다 알지 못해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먼저 공유를 한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거래소 상장 뉴스 뜰 것 같다 기다려 볼란다. 코인과 주식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센스 감각이 많이 필요한다고 본다.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는 개미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냄새를 느끼고 현금으로 베팅을 하는 거지. 이걸 잘해야 코인판에서도 돈을 벌을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개미이면 난 이번에 적절한 타임에 냄새를 맡았고 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거래소 상장 뉴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내 센스와 감각을 한번 믿어볼까 생각인데 안 되면 돈 못 버는 개미가 되는 거지. 그래도 기다려 보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번 상승세를 보면서 느낀 점, 파이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0.52까지 올라간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밋빛 인생을 위해 화이팅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철없는 애송이와 일렌이 이렇게 들먹거리며 이렇게 조롱거리는 애송이 부와 똘마니는 차단했으니까 뭐 손가락 아프게 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뭐 이렇게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 상장가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코인들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파이코인도 많이 오를 것이다. 얘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런 부분. 현재 이제 이 화면,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 화면을 오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제 화면 공유 드린 거고, 전 실제로 지금 저번에도 인증 드렸지만, 이제 락업 폐지까지 다 돼서 총 4083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를 뺀 4082개가 되겠죠. 자, 아무튼 요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월렛이 있죠. 월렛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문 인증하고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면 버이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건데, 이렇게 How do you want to get more pie 해가지고 파이를 좀 더 얻고 싶냐 해서 온램프 비아 이거 온램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합 거래소 같은 느낌처럼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이렇게 파이를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접속을 해서 보면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되어 있는데, 아마 해외에서도 다른 국가에 맞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93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한 새벽 이게 6시 좀 안 돼서 5시간 반 기준 확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페이 유싱에서 되어 있습니다. 디빗 카드라고 되어 있고 이걸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카드 결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바이 뱅사라고 되어 있는데, 뱅사 외에도 좀 다양한 국가들이 아닌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뱅사 서포트 돼 있지만 바이낸스 커넥트 서포트, P2P 서포트 등등등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원래 뱅사 이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지갑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거 있다고 해서 바이낸스와 연계가 됐다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용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기능의 지갑에 똑같이 있는 거니까. 온램프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여기 그대로 구현을 한 거라 이렇게 보여진다, 표기상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디비트 카드라는 걸 눌렀을 때 여기 결제 방식이 또 몇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가 있고 구글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 그쵸? 이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로 간편하게 구매하는 걸 생각할 텐데, 기존에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를 기존에 써야지 가능하다는 거 인지를 좀 하시고, 그런데 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요, 그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면, 저도 이 기준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7만 원으로 돼 있을 때는, 아까 전에 그 카드 항목들이 있었죠. 카드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카드 항목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구글 플레이를 선택하려면은 최소 주문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아까 나와 있는 7만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고쳐서 8만 이상부터 해야 가능합니다. 8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대 1890만 원까지 한 번에 구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페이로 1890만 원 구매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구글페이로 이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구입을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구입을 할 때 디비트 카드를 쓰든 크레딧 카드를 쓰든 아니면은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쓰든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서 버이파이를 누르려고 하니 이렇게 Let's verify your details라고 뜹니다. 결국에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겠다 해가지고 동일한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해서 뱅사 이메일 뭐 이렇게 연동을 시켜줘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또 나름의 KYC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거주 국가는 미국이라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지만 한국으로 바꾸고 인적사항들 정보를 하고 체크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련 정보는 굳이 받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개인정보 동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체크 안 하면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둘 다 체크 안 해도 넘어가면 확인 제출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안 되면 아래 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청구서를 추가한다든지 디테일 나머지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걸 보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KYC 인증하는 거 있죠. 파이에서 KYC 인증했던 거, 그런 거를 인증을 여기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난 파이 때 KYC 인증인데 왜?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결국에는 본인 확인 인증이라는 게 당시에는 파이 월렛에 대한 거 인증을 해서 우리가 파이를 받은 거지, 여기 지금 온램퍼 해가지고 이 뱅사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연계돼서 하는 요 플랫폼 자체에 대한 KYC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적으로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을 틀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최악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다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새벽에 계산해드린 그 지갑에 관련한 정보만 봐도 대략 5% 정도가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지갑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13%의 수수료가 더 빠져나간다라는 이런 최악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13% 수수료 내고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거래소에서 내가 13% 정도의 파이 물량을 더 모아서 살 것인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해야지 기본적으로 구글페이든 애플페이든 써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굳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런 단점들도 있고, 장점은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고 언제든지 내가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다만 저기에 되게 제한적인 또 한계가 있는 것은, 만약에 파이 브라우저가 만약에 여러분들 다운이 된다든지 렉 걸리고 하면은 그땐 또 구매도 안 되고 지갑에 있는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런 단점들도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구매를 하든 파일을 좀 더 모아간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분명하게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 지갑 다이렉트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카드로는 불가능해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카드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마칠게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